자, 3월 28일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27,0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어제 일단 비트코인이 한 5% 정도 갑자기 움직여줬죠. 또 놀라셨을 분들 계셨을 건데, 자, 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CFTC에서도 바이낸스 제소를 했고, 이 문제가 일단 가장 큰 문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차트 분석하고 매매 복귀, 그 다음에 CFTC가 바이낸스 제소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고, 바이낸스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CFTC에서 말했던 것 중에 이 비트코인 말고도 상품이라고 언급한 것들이 있어요. 이건 SEC와 지금 반대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대체 상품이 좋은 건지, 뭐 이 증권이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 한번 다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갑자기 내려와 줬는데, 자, 주봉 캔들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가 도지 패턴이 나왔었어요. 주봉상으로. 그래서 어제 보시면 이 패턴, 도지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시가와 종가가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도세랑 매수세가 보합이 된 거죠. 힘겨루기를 하다가 지금 멈춰버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멈추게 되는. 이제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이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반전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도지 패턴이라고 하는데, 어제 도지 패턴이 딱 나와줬어요. 자, 이렇게 도지 패턴이 나오고 나면은 말했던 것처럼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경합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지금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강한 트렌드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반전을 예고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을 강하게 해줬었죠. 이때 강하게 한 주 동안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매도세랑 매수세가 싸우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의 반전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브닝 도지 스타라고 해가지고 반대로 하락을 크게 한 다음에 도지 패턴 나오고 상승을 하면은 모닝 스타라는 표현을 합니다. 캔들 패턴으로. 근데 지금은 이브닝 도지 스타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여기 이 3분의 2까지도 장악을 많이 합니다. 그럼 24K 정도 되는데, 일단은 말했던 것처럼 저는 현물 같은 경우에는 25K까지 기다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고, 제가 목표 타깃으로 잡는 거는 여기 0.382 구간도 지금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25K, 25.2K 정도까지 왔을 때까지는 안 온다면은 현물은 계속 기다릴 겁니다. 말했던 것처럼 저항을 아예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패턴은 이번 주 시작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어제 매매 복귀 빠르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지션 이렇게 잡아 드렸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수렴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숏 진입해서 들어오고 롱으로 짧게 먹고, 혹은 여기에서 이탈했다가 트랩 주는 거 보고 빨리 빠져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롱이랑 숏 포지션을 잡았어요. 근데 이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7987 했는데 여기 0. 바이빗 같은 경우에는 0.1달러 차이로 매수가 안 됐습니다. 여기 걸리고 이렇게 쭉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그래서 0.1달러 차이로 저희 안 됐고, 근데 걸린 분들은 이제 비트겟 유저분들, 비트겟은 도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쇼 포지션 일단은 비트겟 하시는 분들만 수익이 확보가 됐었고, 바이빗 계정은 0.1달러 차이로 매집이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롱 포지션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반등 줄 거, 여기에서 반등 줄 거 해서 2차까지 나갔는데, 여기가 깨져서 저 같은 경우에도 손절을 했습니다. 27% 마이너스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밑으로 여기까지 빠졌을 때 다음에 또 이제 지지 구간이 있었죠. 여기에서 손절을 하는 이유는 여기까지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깨짐으로 빨리 정리해주고 밑에 아랫부분에서 다시 잡는 전략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롱 먼저 26752 들어간다라고 한 이유가,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비트가 3에서 4% 혹은 5%까지 빼면은 고배율 하는 사람들은 일단 청산이 됩니다. 이 청산이 됨으로 인해서
스퀴즈 현상이라고 하죠. 스퀴즈라고 해서 이제 그걸 더 가속화시켜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5%가 움직이면, 자, 생각해보세요. 5%면은, 배율 20배 하시는 분들까지 다 청산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속을 시키는 게 순간적으로 가격이 움직인다. 그러면 뭐 50배 하시는 분들은 2%만 움직여도 다 청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5% 정도 하면은 이제 잠깐 멈추긴 합니다. 보통 5%가 많이 보이는 폭이고, 이제 그 이상은 조금 이제 많이 큰 거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다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대로 들어갔어요. 2675에 들어가서 일단 뭐 수익 맨징하고 맨징에 추가로 수익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선물하시는 분들은 움직이셔라. 손절 아쉬워하지 말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손절했다가 다음 기회 노려서 맨징하면 됩니다. 순식간에 맨징 된다라고 맨날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제 CFTC. 자, CFTC가 간밤에 갑자기 바이낸스 이제 제소를 합니다. 자, 이 CFTC가 이전부터 이런 내용들은 많았어요. 보시면은 2021년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바이낸스 조사를 하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미국 정부 쪽에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또 SEC도 조사를 받는다.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은 바이낸스를 계속 괴롭히고는 있었어요. 괴롭히고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제소를 한 거예요. 아예 소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이걸 그냥 정리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요점 정리하니까 이겁니다. 자, 일단 바이낸스 뭐 지금 중앙거래소인데 지금 제한을 접근 못하게 하겠다. 미국 사람들 제한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뭐 VIP들을 상대로 뒤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자, 그냥 이것도 다 어려우니까 요점만 말하면 미국 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바이낸스 못 쓰게 합니다. 바이낸스 못 쓰게 하는 건데 바이낸스는 지금 몰래 계속해서 이걸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게 뒤에서 VIP들 상대로도 뭐 움직이고 있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도적으로 운영 본사 위치도 공개하지 않고 규제를 피하고 있고 미국 법률에 따라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연방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인 대상 영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이낸스는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근데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일단 창펑자오 같은 경우에는 4라는 것을 트윗을 올립니다.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4라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퍼드다, 가짜 뉴스다, 여러분들 무시해라 라는 내용을 담을 때 4라는 걸 트윗에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소를 한 게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제소를 했다라는 게 퍼드 기사는 아니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창펑자오가 본인의 의사를 얘기를 합니다. 입장문 얘기하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 신원확인 KYC 프로그램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미국 사용자 차단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라이센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 LL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 거래 금지 규정 이런 것도 우리는 있고 우리는 문제가 안 된다. 너희들이 원했던 걸 다 그대로 해주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CFTC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허술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여기 입장문 발표 보니까 엄청 자기들은 떳떳한 거거든요. 지금 제소를 했는데 바이낸스 쪽에서는 아니 우리 미국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 사용자 차단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걱정을 크게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CFTC에서 이제 민사 쪽으로 이제 소송을 건 거죠. 민사 소송을 한 건데 뭐 해봤자 이제 벌금 뭐 이런 영업 정지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때리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미국도 그냥 중국이랑 뭐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들이 주무를 수 있게
압박을 넣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섣부르게 뭐 누가 맞다, 오른다, 내린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행사항을 꾸준히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최대한 빨리빨리 최신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창풍자오의 입장은 또 잘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잘 대응을 한 것 같고 이제 CFTC 쪽에서 또 어떤 발언을 하는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요약 드리면 미국 사용자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들은 영업하고 있더라. 근데 우리는 아니다. 그냥 이 내용이 요점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CFTC가 소송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상품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SEC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얘기했어요.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말고는 모두 다 증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만 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 소송 있죠. 리플 소송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리플 유저분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이게 증권성으로 분류가 될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요점만 말씀드리면 상품에 해당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증권으로 해당이 되면은 규제가 좀 강해져요. 지금 SEC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코인들, 비트코인 제외한 모든 코인들을 자기들 규제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CFTC 같은 경우에는 이더 라이트코인도 상품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게 좀 낫긴 낫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POW에서 POS로 바뀜으로 인해서 증권성이 강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반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성보다는 상품으로 유지가 되는 게 낫다. 오히려 이렇게 해버리니까 라이트코인은 호재죠. 라이트코인에게는 호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성과 상품성에 대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증권성은 규제의 압력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자, 일단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저의 결론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적인 생각은 지금 미국은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정말 지독하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일본 본인들의 소나기에서 주무를 수 있게 쉽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압력을 좀 넣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를 버리지 못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3위예요, 3위. 사토시 그리고 바이낸스에 이어서 미국 BTC 보유량이 3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채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시 비율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채굴 금지하고 미국이 채굴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 주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도 만들고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즉 지금 말하는 거는 바이낸스 너희들한테 경고장 주면서 앞으로 말 잘 들어라. 너희들 규제 압력 주면서 아니면 얘들을 그냥 진짜 쫓아내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월가의 거래소도 있고 그냥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바이낸스 쪽에 악재가 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코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막 크게 뭐 대형 악재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쪽은 뭐 나중에 뭐 벌금을 내던지 뭐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당분간 뭐 사람들이 또 불안해서 가격이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큰 틀에 봤을 때는 이것도 그냥 일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지는 말고 일단 말했던 것처럼 저는 확실하게 저항을 돌파를 하던 아니면은 아랫부분에 도달을 해서 매수를 하던 저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물 매집은 조금 더 내려오면 진행을 할 거고
선물 같은 경우야 이렇게 또 무빙 나오면은 또 어떤 기사 때문에 또 큰 무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말했죠. 여기 저항 구간이라서 조금 빠졌을 뿐인 거고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 내용은 최대한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 어제도 이제 새벽에 계속해서 이제 같이 있었죠. 새벽 12시나 뭐 이때도 계속해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미리 저는 알려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랫부분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날 정해온 마감하니까 문의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투자라는 거는 정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정보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도지 관련해서 이 도지 차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주봉 캔들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에 뭐 큰 수익을 바라거나 하지는 마세요. 그걸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일단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시다가 그리고 또 호재거리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냥 이 너무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저는 말씀드렸죠. 지금 저는 매수를 하려고 잡아놓은 구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악재 뉴스가 더 터져서 이게 더 빠진다라고 해도 저는 일단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은 흔들리는 게 조금 적을 거예요. 그 상황에 하면은 이런 기사들 터지고 하면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본인의 기준을 큰 틀에서 좀 잡아 놓으신다면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악재 터지다가 갑자기 또 상승을 하고 이게 코인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좀 길었네요. 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